더 이상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대, 사회적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 행복한 브레인.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시대, 사회적 위험에서 살아남는 법. 여러분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지치지 않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불안, 끝없이 추격해오는 업무 스트레스, 점점 고립되어가는 내 모습,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기후위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피로감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개인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 정의했듯 사회적 위험이란 산업화와 첨단 자본주의가 초래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통제하거나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협을 말합니다. 취업난, 주거 불안, 양극화, 정보 과부하, 기후 재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험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개인 해결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위험의 시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 생존의 첫걸음, 사회적 위험을 인정하고 내 탓이 아니라고 선언하라. 무너지고 있는 지붕 아래에서 혼자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정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 불행의 개인화를 거부한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유능한 친구, 성실한 동료들까지 모두 비슷한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오롯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구조적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허상의 안정에서 벗어나라. 한 직장에서 평생 버티는 것,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산을 쌓는 것, 이것들은 더 이상 유효한 생존 방정식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제로로 만들려는 집착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키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개인에서 구조로 전환하는 커그니티브 혁명입니다. 이 생존의 핵심 전략, 1인 방수공사를 그만두고 공동의 제방을 쌓아라.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의 키워드는 연대와 협력입니다. 취약함을 공유할 안전망을 만들어라.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3부터 5명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경제적 위기, 정신적 침체와 같은 위험이 닥쳤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라. 직장과 학교를 넘어선 관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등산, 독서, 공예,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성과와 경쟁이 아닌 공유와 관계 그 자체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공동체는 당신이 사회에서 단순한 인적 자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정보의 필터와 해석을 공유하라.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뉴스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혼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각자 찾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는 정보 과부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부서지기 쉬운 가지지만 함께 모이면 강한 다발이 되는 법입니다. 3. 생존의 실천적 기술, 고정관념의 덫을 벗어나 다중 경력을 설계하라. 사회가 요구하는 한 길만 파라는 구호는 이제 위험합니다. 사회적 위험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을 순식간에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다리에서 내려오라. 사회가 제시한 정해진 성공 루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지도 유일한 길도 아닙니다. 이 사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한 칸이라도 빗나가면 추락했다고 느끼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인생 지도를 그리세요. 목표 지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다중 정체성을 개발하라. 당신을 오회사 오씨로만 정의하지 마세요. 나는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블로거이고 반려동물 관련 봉사자이다. 이렇게 여러 정체성을 가질수록 하나의 역할에서 좌절했을 때 받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소한 것에서 주도권을 찾아라.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퇴근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 소비할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훈련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감각을 지키는 생존 기술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는 유연한 나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4. 생존의 최후 보루, 디지털 디톡스로 정신 건강을 수호하라. 스마트폰과 SNS는 이 시대 가장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험 중 하나입니다. 비교와 불안, 분노를 유통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아닌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라. SNS에 보여지는 타인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 하이라이트 혹은 각본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내 삶의 초라함을 절망하지 마세요. 오프라인에서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SNS 좋아요 100개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정보식단을 챙겨 먹어라.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와 영상은 정신적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만 뉴스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믿을 수 있는 미디어만 선별해 구독하세요. 나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콘텐츠는 과감히 구독 취소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용기를 가져라. 생산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가만히 쉬는 것조차 죄의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산책하는 시간은 끊임없이 자극받던 뇌를 진정시키고 진정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결론, 연대하는 개인으로서 위험한 시대를 건너는 법. 사회적 위험의 시대를 살아남는 길은 더 완벽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취약한 개인들과 손을 잡는 연대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버티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친 마음을 털어놓을 동료를 찾고 서로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신뢰를 쌓고 작지만 확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이 위험한 시대를 함께 건너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침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 시대 가장 현명한 생존법이 아닐까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